대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진보 진영 유력 대선 후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마지막으로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지금 이재명 캠프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 보시는 것처럼 언급되고 있는데 지금 선대위원장의 윤호중 의원, 총괄본부장의 강훈식 의원이 내정됐다는 얘기, 또 다른 두 의원은 이제 합류 가능성 얘기 나오는데 간략하게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둘 것 같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윤호중 의원도 중도로 분류가 되고 강훈식 의원은 비명계다라고 일컬어도 무색할 정도로 중도 인사에 가깝고요. 한병도 박지원 의원은 사실상 비명계다라고 분류가 되어 왔죠.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와 아주 오랫동안 절친이다라고 하는 친명의 인사는 김영진 의원. 사실 또 김영진 의원은 최근 한 1년간은 이 대표와 상당히 거리를 둔 그런 또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거는 의원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인데, 그렇게 본다면 거의 이 경선 캠프의 면면이 통합형 선대위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통합을 강조하는 이런 컨셉의 선대위 구성이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또 작지만 효율적인 메모드급 선대위 이런 것이 아니고 아주 실용적으로 딱 일을 할 만한 적재적소 그리고 능력 있는 인사들만 임명했다. 그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합형 선대위를 기대하셨습니다. 자, 김두관 전 의원에 이어서 또 민주당 내에서 두 번째로 김동연 경기지사가 오늘 오전에 인천공항에서 출마를 선언을 했거든요. 지금 홍 의원님, 지금 상대당 보시면 김경수 전 지사도 출마를 준비 중인 듯 하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캠프에 합류한다 이런 보도들도 있던데, 김동연 지사 또 김경수 전 지사가 출마를 앞두고 이제 비공개 회담을 했다라는 사실도 전해졌습니다. 대표적인 비명계 인물 두 사람이 만났다. 앞서 통합형 얘기는 하셨습니다만은 어대명, 이른바 어대명이라는 기류를 견제하겠다 이런 걸까요? 예, 물론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 일당 독주기 때문에 하나만 하다. 경선은 쪼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치인으로서 경선에 출마하면 의미 있는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차원에서 김두관 그리고 지금 현재 김동연, 김경수 전 이런 어떤 잠재 후보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어떤 단일화 어떤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극히 그 의미 내지는 파급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재명 대표의 일방 독주로 가기 때문에 경선이 굉장히 좀 맥 빠지는 좀 경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과연 경선할 때 좀 신랄한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어떤 국민에 대한 어떤 신뢰를 좀 문제됐던 그런 이슈라든지 또 정책적인 이슈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좀 신랄하게 이야기를 할까? 저는 거의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박용진 의원 사례처럼 좀 이야기를 좀 세게 했다가 소위 말하는 강성지층인 개딸들한테 엄청난 공격을 받고, 또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완전히 3번이나 기회를 이제 없애버리는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핍박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경선에서 이런 김두관, 김동연 이런 후보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따끔한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스럽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맥 빠진 사이다 같은 그런 경선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어떻게 될지 앞으로 한번 보죠. 자, 그리고요, 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최 의원님. 지금 저희 방송 전에 김부겸 전 총리가 SNS 통해서 이번 경선에 불참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민주당 대선 경선에는 저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불출마하겠다라는 걸로 시사가 되는데, 이게 혹시나 또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워딩 때문에 민주당 내 혹시 경선 룰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식으로 나오시는 건가? 헷갈립니다. 경선 룰 때문에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김부겸 전 총리가 제3지대에서 동의하는 후보들끼리 오픈 프라이머리로 후보를 선출하고, 그럼 동의하지 않는 당에 있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자면 민주당이 후보가 됐을 때 제3지대에 있는 후보하고 마지막 결선을 치르자 하는 그런 구상을 이른바 제3지대
구상을 가졌었던 것 같은데 네. 뭐 김동연 지사도 저희 민주당에서 이제 출마하기로 결심을 해버렸고 또 조국 혁신당도 후보를 반드시 내겠다 하는 그런 것이 아직 뚜렷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3지대에서의 동력이 사실상 좀 사라졌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바랬던 어떤 경선 판도가 이제 달라졌다. 막 이런 판단 하에서 불출마 사실상 불출마 선언을 한 것 같은데요. 실제 좀 아쉬운 것은 경륜이라든지 또 화합형 지도력으로 상당히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자랑했던 김부겸 총리가 이렇게 뭐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상당히 좀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5월 3일에 다음 달 3일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규모 출마 러시가 이어질 거란 전망도 있는데 어제 안철수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김문수 전 장관이 국회에서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홍 의원님, 지금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국민의힘의 준비 속도가 조금 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거론되는 출마자만 현재까지 대략 15명 정도 되던데 지금 경선 참여자를 줄이는 컷오프 방식에서 벌써부터 관심이 높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1차 예비 경선에서 민심 100% 반영 안도 검토했다는데 혹시 듣는 얘기 있으십니까? 예. 민주당이 좀 김 빠진 사이다 맛이라면 저희는 너무 많은 분들이 와서 좀 치열한 그런 경선 무대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자천타천 이미 선언하신 분 그리고 곧 선언하실 분 합쳐서 15명 내외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는 예비 경선 1차 경선하고 본 경선을 하기로 했는데 그렇죠. 한 번 더 경선을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예비 경선, 2차 예비 경선하고 이제 본 경선으로 나갑니다. 예. 본 경선에는 뭐 이것을 뭐 3명 할지 4명 할지 지금 또 양자로 하자 그런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본 경선은 지금 당헌 당규에 따라서 50대 50으로 지금 당헌 50% 여론조사 50% 이렇게 돼 있는데 예비 경선은 반드시 또 50대 50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관위에서 고심하는 것은 최대한 흥행적인 면, 특히 국민들의 어떤 관심을 좀 끌기 위해서 100% 여론조사를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어떤 안이 나와서 당 선관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일부 지지층 반발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 일반 민심 100% 반영을 만약에 한다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한 이슈일 수밖에 없고 100%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또 예를 들면 이런 역선택 방지 조항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좀 민감한 이슈. 특히 100% 여론조사가 아니라 예비 경선 때는 당헌 20 내지 30 하면서 또 여론조사 비중을 더 늘리자 이렇게 다양한 안이 많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